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잡았자! 잡아내자 이놈 진짜. 자, 오늘 이슈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피스님도 일찍 오셨고 마미쇼달님, 정님, 그리고 뱃살의 무초님, 진아라라님인가요? 꼬꼬나님도 오셨고 수다리 누나님 오늘도 와주셨고 이희님, 방아님 오셨고요. 제이킹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항상 저에게 쓴소리 해주시는 하루 일주일님 어디 갔어? 빨리 오셔야지. 나 항상 사실 보고 있잖아. 하루 일주일님 오늘도 와서 수산한 질문 좀 제대로 해라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집중할 거 아닙니까? 하루 일주일님 빨리 와주시고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아니 시간을 항상 빼서 봐주시더라고. 오늘도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수요일의 짝꿍분들 모시고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님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진짜 네. 이거 잡아내야 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로 때려야 돼. 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이 선전선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 진짜 뉴스 하면 저 진짜 뉴스 발굴단 생각나는데. 국힘 다 가짜 뉴스만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진짜 뉴스 발굴단도 이름이 뭐야? 그거 할 거면 또 제대로 하든지.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저희가 진짜 뉴스로 갑니다. 네, 젊은 감각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또 한 분의 짝꿍. 언제나 든든합니다. 민주 주민 박주민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 주민. 오늘따라 저 곽수산님이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럼요. 네. 이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에너지를 쥐어 짜고 있어 지금. 네. 아이고. 왜 그랬냐면 사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이 제가 오전 일정이 좀 없는 날입니다. 아. 스케줄이 오후 늦게 있는 날이라 네. 조금 그나마 늦잠도 자고 오늘 체력 좀 충전하고 이런 날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레전드 오마이TV가 윤석열을 잡아내면서 전화 폭주 수산시 멧돼지 나왔습니다. 빨리 지금 그냥 방송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잡아내야죠.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윤석열 뭐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100% 이건 맞잖아, 네. 이사님. 저 100%라 보는데 저는 100%잖아요. 그 앞에 그 이유가 우리 그 국민분들이 밤잠 설치시니까 수산 쌤이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거대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가자면 이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마이TV 카메라에 전 제대로 못 봤어요. 저 보세요, 의원님 보세요. 맞네. 바로 그냥. 어. 네. 저 윤석열 아니면 김정은이야. 둘 중 하나야. 근데 윤석열이잖아요. 그쵸. 저 팔 벌어진 각도. 그치. 자, 내려오는 모습, 머리 뭐. 스타일도 네. 뭐 차벽 잘 세워놨다 그러는 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저건 100% 그렇죠. 지금 우리 채팅으로도 100% 맞다. 다들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눈여겨 볼 게 뭐 모습만 봐도 맞지만 맨 뒤쪽에 있는 저 한 명이 가방 들고 있는 거 저 경호 차원에서 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저거 네. 펼치면 방패돼요. 저거 펼치면은 네. 아. 방탄 방패예요. 와, 저게 이제 대통령 경호 때 무조건 드는 거고. 네. 네. 100%잖아요. 이거 화질 개선하니까 또 대통령이 완전 아니면 달라 저 보인다. 저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쫓아다닐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야, 저 무슨 지시들을 했을까 저렇게? 저기가 이제 3차 저지선 우리가 네. 봤던 그 3차 저지선 그쪽인데 저기 저기 서가지고도 막 뭘 그치. 얘기를 해. 야. 요 자세, 그치. 요, 저거 요거, 맞아. 요거. 요거. 맨날 저거. 날 네. 써가면서 하는 거 이거. 네. 저 특공 무술이야 뭐야? 뭐 날을 써 자꾸. 휘청휘청하는 걸음 보세요. 그쵸. 제대로 잘 못 걸어요. 눈여겨봐야 될 거 저 바지 핏. 그쵸. 저 바지 바지 핏은 핏. 대한민국 유일해. 저 사람밖에 없어. 윤석열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오마이TV에서 저 모습을 포착을 해서
이제 최초로 바로 이제 보도를 했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 또 기사로도 작성을 하고 따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 바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입장.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알려둔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알 권리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거?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전 세계가 중요한 거죠 또. 맞아요. 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저거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관저에 있네 이건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제 제보를 통해 관저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저 모습이 잡힌 거고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요거가 뭐 의도된 거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 나온 거냐 다양한 관측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몰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찍고 있는 상황이. 근데 워낙 단순 무식하니까 또 뭐 이게 합리적인 판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쇼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쪽에 전 좀 마음이 가긴 합니다. 다른 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네. 어쨌든 있지 않냐라고 관저에.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만 어쨌든 안심을 하게 만들고 음. 그러면서 또 다시 뭐 도망을 치든지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뻔히 특히 그 고양이 뉴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다 보도를 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워낙 무식하고 막 술쟁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과연 진짜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그 라디오 프로를 출연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촬영된 부분이 아니라 도피설에 대해 도피설에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 도피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당원들이 실망할 거다. 뭔가 당당한 모습이 아닌 거고 도망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지금도 피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아마 진짜 그러면 지금 열심히 그래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할 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데 네. 윤석열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뭐 집회한다고 나와서 그 한남동에서 그 태극기 집회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지지층은 끌어모으고 결집시켜야 되는 게 지금 당면 과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도망가진 않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 도망가는 게 알려졌을 때 두려움이 있고 그 민심에 대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혹 제보를 공개를 하니까 성급히 저 아주 관저 있어요 하고 왔을 수도 있다. 네. 여러 가지 하여튼 혹시 의원님은 이 윤석열의 행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보 받으신 거 따로 뭐 있으신가요? 따로 없고요. 따로 없으시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저 관저라고 불리는 공간의 구조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썼을 때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있지만 그 다음에 다 개보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연결 통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도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저 관저만 쓰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 맞아요. 전체적으로 요새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포영장을 들고 안에 이제 저 경내로 들어가도 어디든지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벙커 같은 공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 당연히 이제 제 생각에는 세이프룸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뭐 지금은 합참의장 공간에 뭐 네. 이렇게 벙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대통령 관저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윤석열 있을 거예요. 관저에도? 있고 그런 그 세이프 룸 사이에 뭔가 그 또 연결 통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제 탈출 경로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법원도 그런 걸 생각해서 당연히 어떤 넓은 공간에서 체포해야 될 대상에 대해 수색할 수 있잖아요. 그 수색을 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의적으로 써준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오전부터 이 상황을 쭉 실시간으로 봤는데 안규백 의원이 도피 관련 제보 공개한 게 오전이거든요. 네. 네. 그 제보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오마이TV에서 윤석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니까 12시 50분경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게 1시 50분 정도 됩니다.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네.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는 이거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 관저 있는데 무슨 도피야? 민주당 저거 완전 선동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걸로. 요렇게 프레임을 짜기가 딱 적절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제가 매불쇼에서 이지은 총경이랑도 방송을 했는데 이지은 총경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윤석열이 어젯밤에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나갔더라면은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왔다면은 경호처에서도 충분히 제보할 수 있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 제보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제보를 이제 방송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이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이 제보 완전히 이제 바보를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공작 같이. 역공작처럼. 그리고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보도들이 있으니 체포영장이 또다시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내려와서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윤석열이 직접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야 이거 이렇게 여기 뚫리면 진짜 나 위험하네 얘들아 잘 부탁한다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모습을 좀 보인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할 때 그때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제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이번에는 공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집행할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신병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사전에 경고를 받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전 경고를 받았다. 그 정도를 일단은. 근데 대부분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도망가더라도 어디 있는지는 금방 알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겠죠, 사실. 윤석열이 어디 가봤자 보는 눈이 전국이 윤석열을 네. 보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모를 수가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으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네. 근데 제가 볼 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나오면은 자기가 더 쉽게 잡힌다는 것도 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윤석열도 모습을 보였고 그 앞에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극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키자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사님이 좀 뭐 유튜브나 이것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때요? 일단 저쪽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기들도 불안해하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도 염탐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럴까? 이쪽 지지층의 핵심 정보를 어떻게 하고 뭐 저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를 실시간으로 계속 정찰하고 다닙니다. 아. 왜냐면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퍼뜨려 갖고 이거 무력화시키자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아니까 경찰에서도 앞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호하게 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대략적인 이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더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지지층한테는 야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니까 우리말로 이제 뇌절이라 하는데 네. 뭐 지지율 90%곧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건 너무 뇌절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 자기 지지층을 안심시키면서 조만간 그 뒤집어진다.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네. 서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JTBC 지금 오늘 저녁 보도인데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 안에서는 체포를 막아야 된다면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까지 했대요. 근데 이 백골단 예전에 있었던 경찰 조직인데 무장 경관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민주화 시위 막 때려잡고 맞아요. 했던 은색 네. 그 하이바를 쓰고 다녀서 네. 헬멧을 쓰고 다녀서 백골단이라고 불렀고 무장 경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술 유단자들로 꾸려진. 그러니까 뭐 그 직업 경찰 중에 무술 유단자들. 그래서 진짜 시위 진압에 특화돼 있고 체포 특히 시위대 중에 지도자급을 체포하는데 전문화돼 있는 쪽인데 악명 높았죠. 근데 이름을 저도 왜 그렇게 줘?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정말 위험한 분위기를 윤석열이 계속 만들어내고 자기가 가스를 계속 킨다니까요. 네. 맞아요. 전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그래서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선량한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체포하러 가면 안 되지 않아요를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충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헌재에서 결정 날 때까지 체포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선의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예, 겁이 나니까.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설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지금 헌재를 압박하자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전쟁터가 당분간은 이제 안국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아이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헌법재판관을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요. 와. 이제 뭐 재판관들 집 주소 알아내서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네. 집 앞에서 시위하거나 뭐 그런 일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실제로 말씀 주셨듯이 체포영장 이제 연장된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뭐 가족, 자식들 뭐 이런 거 신상까지 털어가지고 그래요? 네 부모가 뭐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럼 전 이거 바로 잡아 넣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겁대가리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신 나갔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의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또 정신 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튜버 뭐 어떤 의견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계속 만드는 것 자체도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12명을 뽑아서 저희가 고발했고 뭐 이후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민주 파출소는 제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제보를 하면 돼.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보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 파출소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 신고하기 바로 뜨네요. 되게 쉽게 안내가 돼 있고 지금 2만 건 넘게 왔거든요. 제보가. 제보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디폴트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심지어 시민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융치료까지 가야 된다. 저도 여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 파출소. 네. 지금 저 두 분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신고 좀 하나. 이상휘. 우리 키세스단을 본인들 이거 가짜 뉴스. 네. 이런 건 근데 다 확실하게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청구를 재청구. 재청구해서 재발부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재발부를 재발부를 받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저희가 넣어놓진 않았는데 재발부 해준 판사분이 1차 발부 때랑 다른 분이라고 다른 걸로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1차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자, 1차 체포영장 발부된 것도 체포가 적법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이의 신청했는데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됐죠. 윤석열 측이 이의 신청했는데 그 기각됐죠. 그럼 체포영장 정당하다는 거죠. 네. 재발부됐죠. 음. 법원이 3번을 판단해 준 거예요. 너 제발 잡혀가. 너 잡혀가야 돼라고 3번을 얘기한 건데 제가 답답한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자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3번이나 적법해 넌 잡혀가야 돼. 적법해 넌 잡혀가야 돼. 적법해 넌 잡혀가야 되는데 아 난 이의 있어요. 안 잡혀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요. 법원이 얼마나 답답할지를 한번. 아, 내일 물어보신다는 거는 이제 현안 질문하는데 현안 질문. 법원행정처장한테 자 법원이 3번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오늘 낮에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을 적법해라고 해줘야 말을 들을 건지. 아, 천공기. 지금 기세대로면 천공도 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진짜 웃긴 게 뭐만 하면 좌파로 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 한강진역 3번 출구 앞에 서 있었어요. 네. 올라오는데 그 스탑 더 스틸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전 옆에 윤석열 구속을 들고 같이 서 있었죠. 근데 그 3번 출구에서 올라오시는 사람이 네. 다 저쪽인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한강진을 합류한 거거든요. 전 좀 빨리 가 있었는데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그거 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지하게 와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안타깝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그 김민전유가 뿌리는 게 중국 막 북한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저한테 뭐 공산주의 좋은 북한으로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니까 그럼 본인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각자 지역에서 온 거지.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쪽에 온 사람들한테 일본 간첩들이냐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 그럼 말이 안 된대요. 정신 나간 소리래요. 똑같다고 지금. 근데 그런 소리들 본인은 진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조기를 들고 같이 나왔잖아요. 네. 성조기를 들고. 그래서 그럼 저 성조기는 왜 들고 계시냐. 미국에서 막 뉴욕 타임즈, 프랑스 24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이거 윤석열 비판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그건 뭐 좌파 얘기하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아무데나 좌파만 붙이면 거기를 죽여라. 그냥 좌파만. 나중에 이제 윤석열도 뭐 이렇게 인정하면 저것도 좌파였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것도. 아, 윤석열이 인정하고 들어가면. 저 유튜버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바로 쳐냅니다. 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똑같은 구조하에 똑같은 논리로 3번이나 영장이 적법하고 윤석열은 체포돼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그러면은 이거 제가 민원 하나 넣어도 됩니까? 어떤 거요? 내일 현안 질의 하실 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진짜 물어보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대통령이 아닌 일반적인 범죄자가 아 지금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체포하러 왔는데 저를 체포하러 왔는데 네. 제가 난 그 영장이 이 있네 이러면 안 잡아가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범죄자가 아 저는 영장은 중앙지법이 좋은데 서울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아 좋습니다. 느낌이지. 맞아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은 발부된 건 좀 짜. 이렇게 난 싱겁게 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도 한동훈 따라서 아이폰 비밀번호 20자리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나왔죠. 아 진짜. 그러면은 일단 공수처가 잡으러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가겠죠. 경찰과 네, 함께 네. 그거는 이제 무조건 잡으러 가는 건데 오동훈 처장은 국회 나와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뭐 철조망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어렵지만은 시점으로 봤을 때 무슨 요일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이번 주 내에는 좀 움직일 거라는 관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도 봐야 될 것 진짜 같아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역정보도 흘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0일 날까지 기한으로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10일 날. 10일 날.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10일 날 안 나오면 뭐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요 프로세스가 진짜 프로세스면 들어가는 건 10일 이후에 들어가는 거죠. 아 체포영장 처장 것까지가 처장과까지 받고 들어가는 거고 음. 또는 뭐 아니면 뭐 그 10일 정도에 들어가든지 아예 뭐 뭔가 약간 근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 또 오히려 약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진짜 감을 잘 못 잡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체포 영장의 기간도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극소수, 네. 경찰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안 유지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안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들이 지금 이걸 확실해 보이는 정보를 저쪽에 바로 뿌리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바로 뿌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들도 답답하지만 모르는 게 맞는 것 같다. 맞아요. 네, 바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 저기 맞아요. 총결집시키고. 네. 아 말씀드린 순간 제가 애타게 찾던 하루 일주일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아 수사나 무슨 예측이냐? 아, 바보. 내가 그걸 물어보지 말고. 아, 우리 하루 일주일님도 혹시 네. 예측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주 정드네 정의들. 그 어쨌든 경호 지금 근데 그래 나오는 뉴스들 중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군 쪽도 그렇고 경찰 쪽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은 협조를 안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경호처만 남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체포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하고 혼합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다 지금 안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하나 지금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두 번째 좋은 시그널은 지금 검찰이 다 지금 기소하고 있어요, 지금. 여인형 뭐 다 기소하고 있어요. 아,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만 지금 남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제 공수처장이나 경찰에서 그 나와가지고 우리 의지 있고 이번에 반드시 집행한다 이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헌재도 속도 내겠다. 그리고 뭐 내란 그거 뺐다는 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입 닥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 맞아요 법원에서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거다. 헌재가 네. 판단하는 거다. 입 닥쳐. 헌재가 예, 봐.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독으로.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라는 식으로 공식이 아니라 전해진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 일부러 흘렸다고 봐야죠.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라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이걸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 끌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차라리 법원에 응하겠다. 그리고 뭐 경찰 특공대 들어오면은 요거 내란이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약간 이건 쫀 것 같고요. 그리고 정조사를 나를 조사해야 될 것 같으면은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뱉고 있거든요. 구속영장에는 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 우리 이사님 보시기엔 어떤 의도 같아요? 시간 끌기 네. 포함해서 좀 다른 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온리 시간 끌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끌기인데 이게 특히 지금 막 내란죄를 뺀 거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폭력적이라 느껴진 장면이 어제 뭐였냐면 그 푸드트럭이 그쪽에 가서 지금 이거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쪽에 푸드트럭 가서 물밥이 그 나온 게, 그러니까 물 이렇게 밥을 푼 다음에 거기 물 붓고 이쑤시개 하나 꼽아서 줬거든요. 맞아, 그거 있더라고요. 그걸로 버티라는 거예요. 저기 나온 그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거기 나온 그런 태극기 모독 세력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걸로 버티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본질은 그럼 또 무엇이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막 슈퍼챗 받는 사람들 막 몇 억씩 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데는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오직 자기 뜻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게 정치인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짜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좋다고 따라간 그 44명 혹은 이제 김은혜 포함 45명 이 정치인들도 진짜 너무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있는 게 조만간 이제 가루가 되도록 또 막 저기가 서로 싸움이 시작되고 막 까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자꾸 얼굴 비추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전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시간 끌기로 아무 말 대잔치다? 시간 끌기 용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시간 끌기 용의 아랫자락에는 뭔가 시간을 끌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겠죠. 본인들 나름의 나름대로는 희망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쓸데없는 희망인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이런 쪽을 열받게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법원도 상당히 열받았고요 지금. 그리고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도 다 지금 열받고 있죠. 법원은 자기가 발부한 영장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뭐 지금 유튜버들이 뭐 그런 영장 발부한 판사들 죽이겠다고요. 네. 이 판사들이요 정치인들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요 질문을. 근데 판사도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관계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네, 지난번 헌재재판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는데 네. 정치인들도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 잡아간다 그랬는데 사실관계 확인이고 뭐가 없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거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판사 앞에 무슨 시비를 건다, 영장을 무시한다. 스스로 저는 무덤의 깊이를 계속 깊게 파고 있어요. 본인들이 네. 파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끌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합쳐서 보면 전부 다 열받게 만들면서 자기 그쪽에 나온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물밥으로 버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기? 그 제가 오늘 그 만났던 그분 국민의힘 쪽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아, 그 관저 앞에. 왜 가냐? 네. 그랬더니 그 핵심 당원들 있잖아요. 네. 그쪽은 굉장히 세게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핵심 그런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기가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하기를 원한 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을 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가진 않을 거래요. 그런 행동들이.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44 뭐 5명, 45명 정도 갔는데 요게 사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갈 건데 원래 연락을 돌리는데 너도 나도 다 온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전체한테 연락을 다 못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분위기 보셨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간 인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 또는 핵심적인 지지층을 보고 움직인 건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 이 흐름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짚고 싶은 건데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시간 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에 선임계 내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이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 내려고 공수처 갔는데 아 됐어 안 받아줘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민원실에 맡겨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안 낸 거예요. 민원실에 내면은 그냥 선임 되는 거죠. 아니 과정이. 국회의원들이 10명 가서 고발장 접수할 때도 민원실에 그냥 넣고 와요. 아 맞아. 제가 공수처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고발장 넣었잖아요. 네네네. 뭐 손준성부터 시작해서 다. 아 그럼 국회의원들 갔다고 해서 뭐 나오나? 안 나와요. 민원실에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공수처가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경계가 좀 세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체포를 네,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가가지고 민원실 말고 직접 전달하겠다 네. 이런 땡깡 부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가지고 거부당했다라면서 또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헤드라인을 그대로 따서 쓰는 거 저는 굉장히 요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옴표 저널리즘이요. 네네. 말하는 대로 그냥 써주는 거. 네. 아, 난 진짜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보, 윤측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냐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언론과 그러니까 악어시처럼 지금 너무 많은 게 얽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채널 하나만 거론을 하면 네. 신남성연대 네. 여기 진짜 심각합니다. 상황이 예, 거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기사 링크를 올리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국힘 의원들을 호통칩니다. 뭐냐면 니네들 나와라. 국힘 의원들을 예, 니네 안 나온 놈들 니네 다 죽는 거야. 나부터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것도 되는 거겠죠. 단순 구독자만으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요? 그 기사 저도 제목은 봤는데 그렇게 하면 국힘 의원들이 진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또 뭐 윤상현 이런 사람은 또 그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 신남성연대 만나서 아, 그래요? 윤상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윤상현 같은 사람들이 또 호응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눈치를 보면서 왜냐면 항의 전화도 어마어마하게 할 테니까. 그렇다고 전 그 거기 간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는데 제가 최근에 심각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 좀 이렇게 챙기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려 약속도 잡고 하고 있어요. 국힘 쪽에서 탄핵을 국힘 쪽 찬성했던 의원들. 근데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전화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문자도 남기고 막 해도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이 말을 안 되는데 문자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먹통이 되는구나. 예. 아, 왜 찬성했냐? 탄핵. 예. 배신자 요런 예. 뭐 그런 뉘앙스에. 그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아우 제가 핸드폰 지금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쪽도 강하게 지금 프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보다 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더 못됐다, 더 잘못됐다면서 총 공세를 또 펼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안 못됐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안 못됐죠. 그러니까 저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사실 아까 그 신남성연대 얘기한 게 단순히 유튜버 1이 아닙니다. 막 오프라인에서도 막 협박하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맞아. 얘기하고 막 보상 그 문제 그 프레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지금 떠들면서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계속 거리로 나서서 2030 젊은 남성들은 우리 편이다. 또 이걸로 계속 얘기하고 온오프라인을 지금 공론장 같은 데를 완전 쓰레기통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저한테 예전에 모욕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 신상 정보를, 개인적으로? 예, 제 신상을 이렇게 막 공개하면서 황희도 뭐 아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제보해라. 그래서 영상을 2개인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똑같이 뭐 좌빨이 어쩌고 노무현 재단이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채널에도 우르르 와가지고 좌표 찍고 와서 댓글 몇백 개가 막 다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유튜브 좀 구독자가 계시니까 방어가 좀 되는데 이게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걸 왜 못 잡는 것인가.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텔레그램 이런 데서도 실시간으로 잡혀 찍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5분 전에 글을 올려도 유튜브 커뮤니티 막 댓글이나 좋아요가 막 바로 몇천 개 달리고 댓글도 몇백 개가 바로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총력전을 지금 온라인 기사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기사에 고지를 딱 점령하는 고지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득 공허해질 때가 뭐가 있냐면 네. 사실 윤석열의 이 내란은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거 왜 윤석열의 얘기를 계속 받아 쓰고 이 입장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게 왜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의 뭐 대립이 계속 나오고 정파 싸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순간적으로 좀 공감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게 뭐 유튜버나 이런 데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들도 그렇잖아요. 아, 맞아. 아니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해야 돼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은 다수결이에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이게 여야 합의라는 새로운 요건을 갖고 와야 해준다는 거잖아요. 헌법에 그런 규정 없고 법률에 그런 규정 없어요. 만약에 여야 합의를 무조건 해야만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럼 여당이 합의를 해줘야만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몫에다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몫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럼 그냥 대통령이 모든 헌법기관을 전부 자기가 구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반헌법적인 건데 네.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권한대행조차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최상목 얘기하신 김에 지금 이번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도 관련해 가지고 1차 때도 자기가 명령 한 번만 하면 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전혀 안 하고 꽁무니를 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경호처에 협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뻔한 소리입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의 물리적 충돌,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경호처가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불상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최상목에 대해서 그래도 신중한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 의총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핵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을 했고 아. 지도부는 이제 여러 상황과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이 나는 내일 나옵니까? 현안질이? 내일 안 나온다 그럽니다. 최상목 안 나와요? 내일 안 나온다 그러는데 좀 황당한 게 오늘은 또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로 27일 임시공휴일권 하고 들어가고 내일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좀. 다 지들 멋대로네요 그냥. 자기 멋대로야. 와. 아니 근데 내일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나? 뭐 바쁜 일정 있나? 바쁘대요. 뭐가 바쁘지? 그러네. 오늘 임시공휴일 지정했고 내일은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최상목도 봐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분노도 굉장히 좀 사실 공감이 됩니다. 최상목 탄핵해라.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윤석열이 하도 능력 없고 본인도 능력 없고 그 밑에도 쓰레기들을 다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다. 이 다음을 생각해도 잠깐만. 아니 근데 능력은 고사하고요. 공화국의 원칙, 공화국의 원리조차 체화하고 있는 관료가 없는 것 같아요. 헌법 법률은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데다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공화국의 원리조차도 전혀 체화돼 있지 않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관료하면 안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만 주르륵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야지 이게 좌냐 우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볼 상황이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쪽에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공화국 얘기를 하니까 공화국이 조선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공화국 쓰는 거 봐라 저놈. 저 북한 저 종북생은 맞다. 요걸로 또 욕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럴 듯하게 중국, 북한 엮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무한 반복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네, 심각해. 그리고 요거 하나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탄핵 촉구 집회, 그러니까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길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교통 방해가 계속되면은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오세훈이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자들도 같이 그렇진 않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냥 딱 그 탄핵 찬성 집회를 겨냥한 얘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다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그 기본권의 가치를 모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든 숟가락 얹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관저의 아파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 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제일 먼저 갈 거라고 보이던 사람이 김한정 씨 얘기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또 여기서 이렇게 숟가락 얹고 세탁을 하려 하네요. 한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흐름을 우리만 읽고 있는 건가 흐름을? 진짜 약간 보면은 가끔 아니 근데 답답할 때가 오늘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준석 인터뷰를 가끔 봐요. 싫어하시지만 왜냐면 저쪽 사정을 좀 잘 아니까. 네, 그렇죠. 저쪽의 생리를 잘 아니까. 네. 요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래 안 갈 거다. 요 흐름이. 흐름이 오래 안 요 흐름이 오래 안 갈 거다. 그리고 오래 가면 아마 선거에서 더 오히려 더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곧 있으면은 손절할 거다 네, 국민들도. 금방 손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쪽에 얻은 교훈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에 많이 올인하고 오래 올인하다 보니까 뒷수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선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준석 씨가 제3자 입장인 것처럼 평론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찬성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쪽 생리를 잘 아니까 맞아요. 아마 그런 흐름이 있나 봐요. 지금 내부에서 좀 있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우리 제작진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 해봤던 우리 오마이TV에서 그 촬영했던 윤석열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채널 A 발로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맞는 듯이라는 입장을 자기네들도 몰라. 자기네들도
가게무샤. 채널 A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맞는 듯. 와, 대단하다. 와. 그 와중에 맞는 듯. 뭐하는? 아, 요러면은 뭐 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윤석열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네. 네. 맞는 대통령실에서 맞는 듯 하고 나왔잖아요.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때 듣기 평가 시키고 이번에도 보기 평가 시킨다고 지금 난립니다. 안 그래도 잠 못 자갖고 눈 침침한데. 눈도 좋아. 윤석열 정부 이거 겪으려면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돼. 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이가 거부권 쓴 이제 쌍특검 포함해가지고 여러 이제 법안들이 재의결이 됐는데 일단 내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인데 내란 특검이 찬성 198표, 네. 김건희 특검이 찬성 196표. 네.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요거 현실적으로 힘들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내란 특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오늘 속상해가지고 너무 아깝던데. 진짜? 제가 사전에 체크했을 때 5표가 넘어오더라고요. 의원님 아. 체크하셨을 네, 때 제가 만나서 밥도 먹고 밥 먹을 약속도 잡고 전화하고 하면서 노력을 체크해 보니까 하셨어. 5표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두 표잖아 이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더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군가는 했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가 많았어요. 요 얘기 안 하고 꼭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오늘 개표 기다리면서 제 주변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누구 하고 얘기해봤는데 해준다 그러고 누구도 해준대. 그래서 5개는 왔어.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그 2표. 와. 2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약간 속상해가지고. 예. 아 그래서 약간의 기대가 조금 그래도 있으셨구나. 저는 기대 있었어요. 내란 내란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와. 이거 그냥 순수 궁금증인데 네. 이준석은 어디 했을까? 예, 이준석? 궁금하더라. 아니 그냥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누가 봐도 찬성을 할 것 같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자꾸 항상 헷갈리게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준석 그래도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내란은 하고 김건희는 김건희는 반대했을 것 반대했을 같아요. 것 같고. 명태균 들어가 있으니까. 명태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요거 재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건 그럼 내일 올리나요? 어떻게 아니 되나요? 뭐 과정이? 발의 시점 조금 봐야 되죠. 발의 시점 봐야 근데 되고. 최대한 빨리는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내용이 좀 달라집니까? 혹시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는?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내란 특검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 제3자 추천을 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야당 추천이 아니라 네. 제3자 추천을 요것도 궁금한 게 쌍특검이 다 폐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상정을 할 때 또 같이 묶어서 올리느냐 아니면은 내란 특검만 다 그 하나만 하느냐 어떤 구상일지가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결정된 건 아닌데 네네. 내란 특검이 좀 집중하자는 거 하나. 그다음에 내란 특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 추천 형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내용은 외환 유치제도 좀 포함해서. 네. 외환 유치까지 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동원하려고 했었던 그거 가지고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적으로는 강화되되 특검 추천 형식은 저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최대한 빨리 그 결정해서 하겠죠. 지금 근데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아까 제가 사실 막 이렇게 그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먹은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부탁도 하고 뭐 또 전화해서 책 챙기고 뭐 밥 먹자 우리 막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진짜 기대가 있었거든요. 한두 표만 더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2표가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는 또 기권이었어요. 아. 기권 그러니까 한 표만 사실 그 기권 조금 마음 돌리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의원님께서 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아 근데 그 당사자분도 아 힘들 것 같아요라고 했으면은 좀 기대가 덜했을 텐데 내부적인 분위기가 근데 사실상 이렇다. 아니 실제로 제가 접촉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너무 그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꿋꿋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5표 좀 시도를 해봤더니 그 안 되는 분은 안 된다 그러고 하고 해서 5표는 확실히 오겠다. 플러스 한두 표면 어떻게 좀 되면은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김건희 특검이랑 네. 뭐 양국관리법 이런 거 뭐 다 빼고 이제 내란 특검만 하나만 딱 달리면 최상목에게도 이 하나만 올라와 버리면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국민이 이걸 주목을 할 거니까 네. 또 다른 압박일 거라는 차원에서 내란 특검만 가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이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 딱 이것만 그냥 이건 내란 네, 특검만 이것만 딱 가서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 이거 받고 하면 더 명분이 저쪽 입장에서 없어지니까 네, 그게 저도 필요하다 봅니다. 요 하나만 하면은 사실 이거는 150표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만약에 거부한다면 또 200개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최상목이 거부를 하면은 네, 네.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면 거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왜 야당만 추천하냐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항상 붙여서 거부를 하는데 그걸 날려버렸으니까 거부하기도 어렵고 명분상 돌아왔을 때 제의 표결할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그걸 근거로 자기네들은 반대 표결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니까 못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명분이 저들 입장에서 많이 없어져도 깽판 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계속. 깽판 이제 하시겠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처럼 계속 묵묵히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거는 그거 없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되죠. 저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아무튼 데미지가 저들이 깎이고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어떤 압박인지 사실 상상이 안 됐는데 오늘 이제 나온 보도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그리고 김혜지 의원한테도 한 것 같아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말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유했다고는 나오지만은 이건 그냥 나가란 소리 아닙니까? 대놓고 요거 어떻게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권성동 야, 씨는 아예 이제 그냥 눈치 안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래 볼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8년 전에 권성동하고 지금 싸우는 게 핵심인데 네. 그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자꾸 딴 데 시비 걸고 다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오늘도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 어제도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그 영상 저희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요? 어떤 거요? 그 한준호 의원이 든 영상.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모두의 반응이 뭐였냐면 다른 설명 다 필요 없다. 이 국내 원탑이다. 권성동이 깔끔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정리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거든요. 거기랑 원만한 합의를 보기 바랍니다. 애꿎은데 화풀이하지 말고요. 근데 예전에 그 비례 의원은 탈당을 하면은 탈당하면 안 되고요. 그쵸. 제명이나 출당돼야 돼요. 그렇죠. 제명이나 출당 당하면은 네.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돼요. 탈당하면은 의원직이 박탈이 없어져요. 되는 거잖아요. 예. 탈당이라는 건 자의로 나가는 거라서 그 하고 출당되는 경우는 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권성동의 권유에 김상욱 의원은 탈당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티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아마. 예를 들면 어떤 압박이 좀 있을까요? 아니 대놓고 뭐 진짜- 욕하진 않겠지만은 아니 대놓고 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옆에 앉아서 마치 초등학교 짝꿍이 옆에 괴롭히는 것처럼 귀에다 대고 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귀에다 대고 욕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유치하죠. 너무 그러니까 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심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다 상식적으로 지금 저들이 말이 안 된다 보지만 말씀하셨듯이 옆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국회 안에선 국회 밖에서는 아까 그런 유튜버들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 인질 삼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돼요.
경쟁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경쟁자 국민의힘 뭐 다른 경쟁자가 뭐 제보 받습니다. 그런 것도 한대요. 아, 이 사람 비리 제보 받습니다. 와 그거 너무 이런 걸 한다는 너무 거예요. 폭력적이다. 같은 당인데도 네. 막 그런 걸 한다 그러고 소문이 들어오니까 막 희한한 소문들 많이 진짜 루머 막 뿌리고. 와 근데 이게 키포인트가 지금은 어차피 탈진실 시대니까 그 제보가 루머까지. 진짜든 아니든 누군가 그냥 제보를 했다고 고발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들은 충분히 그렇게 맨날 공작을 하니까 이거 제보 들어와서 뭐 고발합니다 하고 그냥 프레임 씌워버리면 어쨌든 다수의 핵심 당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야 쟤 쫓아내라. 쟤 위법한 놈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갈 겁니다. 야 너무 무섭다 이거는 너무 무서워. 지금 채팅으로도 학폭이 아니라 당폭이다. 근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쟤는 뭐든지 다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다 이러는데 진짜 쟤는 정말 안 가리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아니 뭐 제가 통화해 본 몇몇 의원들은 죽을 만큼 힘들대요 지금. 지금 내부에서 아. 참 심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뽑혔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아 그럼 요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공수처에서 외환죄도 윤석열을 좀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보를 입수했다 뭐 이런 단독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외환죄가 전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상대 국가 뭔가 연락을 통해서 짜고 이런 게 입증이 돼야 외환죄가 완벽히 좀 성립된다 이런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니 근데 외환죄가 꼭 그래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짜고 들어오든 전쟁을 유발해서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아그 유발한 것 자체가 완벽하게 입증이 되면 그것도 외환죄로 확실하게 네, 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오 다행이네.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을 유도하거나 유발했다 또는 뭐 협조했다 뭐 다 될 수 있죠. 아 그러면 당연히 왜냐면 제가 그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만약 연락을 안 했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나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해 주셨고 이제 요건 가볍게 하나 좀 짚어볼 건데 일본 아사히 신문 오늘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윤석열이 소맥 뭐 20잔씩 마신다.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잔이 넘칠 정도로 소주반 맥주반 따라 가지고 마신다. 그리고 이 술자리가 새벽까지 안가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 저도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있는데요. 사실 증명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술 버릇은 대단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궁금하긴 하네요. 음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질문 들어가네. 어떤 거요? 질문 이렇게 하나 좀 궁금해갖고. 뭐. 아니 수산 쌤이 한번 이게 지난번에 이게 질문 잘 뽑아내시길래 아, 하나라도 근데 이게 이건 뭐 제가 들은 얘기라서 들은 예, 얘기라서. 지금 그냥- 제가 뭐 직접 보거나 검증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술 마시는 걸 하도 좋아해서 뭐 술 마시는 일만 하고 실제 정무는 딴 사람이 보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들리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예. 동시에 모든 사람 지금 머리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오는 기사 보면은 뭐 극우 유튜버 그만 보라 그러니까 또 분위기 쌓여지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 링크 돌려보고 했다 그러더라고. 하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의 생각이 요런 거구나를 알려면은. 야, 근데 늦잠 자고 이건 팩트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검찰 출근 이건 한겨레에서 출근하고 보도를 그랬죠. 했으니까. 그럼 팩트라는 거잖아요. 경찰 내부에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옛날에 그 출근길 문답 그거 할 때도 뭐 도어 까치집으로 그거 까치집으로 나오고 몇 번 하다가 그만뒀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박제가 돼 버렸어요. 어떤 정신머리였을 것 같아요, 의원님?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술 좀 먹을 수 있지.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초대받은 만찬 자리나 격식에 따라서 뭐 와인 잔 들고 짠하거나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도 지금 보도로 나온 것만 해도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같이 술을 포금을 또 한다는 의혹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검찰총장은 어떤 정신으로 수행했겠어요? 검찰총장. 그러니까 저는 한숨이 나오는 거는 매우 이해됩니다. 매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지난주에 또 박주민 의원님도 그 반대한민국 세력의 키워드의 뿌리 뭐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게 타고 가다 보면 이명박 그 국정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국정원이 실제로 그 사이버상에서도 심리전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풀어줬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그 MB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다 등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지금 사이비 종교 쪽이랑도 또 깊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본 극우랑도 얽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만 친다 그러면 쟤네들이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냐 그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 세계관이 윤석열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지탱을 해오다가 쟤네들이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쳐버릴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얼굴로 해서 마치 쟤네들이 아닌 척 등장할 텐데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굉장히 장기전이 되겠지만 이 뿌리를 못 뽑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다른 얼굴하고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있던데 지금 뭐 사이비 종교 얘기하시니까 온누리 상품권인가 그 사용처에 점집이 추가됐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그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점집이 추가가 돼 있다고. 네. 야, 우리 용한데인가? 왜 그게 왜 추가돼? 아니, 그 점집에서 점 볼 때도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사실인지. 봐야겠습니다. 사실이면 좀 대박인데. 와.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요 뉴스를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녁 방송 시작할 때쯤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제작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냐?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카톡을 지금 입수를 했고 요 내용인데 자, 저 오른쪽이 명태균 씨가 보낸 거, 네. 왼쪽이 윤석열 같아요.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입니다. 보안 유지. 그래요. 이재명 선택한 11% 이중 당적자 추정됩니다. 6만 명 정도.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요거 직접적으로 이거는 우리 봤던 것 같은데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자료 있습니까? 아 김건희랑 카톡한 거 명태균이랑 큰일이네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요?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요 내용은 그거래요. 네 어렵습니다의 의미는 네. 홍준표가 1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카톡 말투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이 점 저 띄어진 게 점으로 증거가 진짜,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홍 1등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안 되나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윤석열 쪽에서 명태균한테 돈이 간 게 없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나 이쪽에. 그런데 이렇게 받았고 연락도 했고 그랬으면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만으로도 네. 김건희도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네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가 기존의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보고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놓고 분석하고 걱정하고 상의하고 다 하는구만. 그러네. 맞아. 그동안 없다 그랬으니까.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경선부터도 불안불안해하면서 명태균이랑 계속 주고받고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런데 홍은 이걸 보고 그럼 홍은 움직여야지. 홍이 조용해. 홍이 굉장히 스탠스가. 홍이 나불거리면 없애버린다잖아요. 예. 얘가 가만히 있어야지. 다 뭔가 잡혀 있으니까. 와, 홍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홍준표, 이준석 여기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난리가 나서 윤석열 체포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 와중에 자기들은 대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김종인 씨도 명태균 씨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다 걸려가지고 사실상 이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광을 팔아왔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면은 뭐 이준석이 이재명 대표를 되게 막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실력으로 막 지지율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사실 너무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또 이것도 오늘 개인적인 생각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건지 몰라도 이제 오늘 저녁 9시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이게 뉴스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랑 김건희가 이렇게 연락한 게 나와버렸구나 충격받았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 생각보다 침착하신 거를 보고 되게 침착하시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의원님 약간 명태균을 만나봤는데 예리한데요. 혹시 무슨 던지 알고 있었나? 예리했어요. 아닌가? 그냥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세요. 혼자만의 네. 생각. 네. 제가 기대했던 건 나왔어요? 와 연락했네. 이게 이제 약간의 조건. 예리했습니다. 우리 예리했어요. 이런 걸 또 바로 짚어주시네요. 송곳으로 가버렸다. 명예 MC입니다. 혹시나 예? 뭐요? 또 명태균 씨 만날 저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른대요. 의원님 모르시는 모르는 내용이죠. 내용이에요. 예. 뭐 만날 계획 또 이런 건 아직 생각할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예. 네. 내란 종식. 내란 종식. 내란 종식. 네. 네. 명태균 씨는 잠깐 깜빵에 좀 계시고 내란 종식 끝내고 그리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우리 의원님도 바쁘니까 네. 또 만나자고 막 연락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혹시 내일 현안질이 어떤 관심을 가져달라고나 아니면은 내일 근데 최상목이 안 나오면서 사실 각을 세우면서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뭐 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오히려 국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헷갈려하시는 부분들 저쪽 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좀 하나씩 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직접 법원 행정처 말 들어보시고 현재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윤 측이나 국힘 측이나 극우 유튜버 쪽이나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말씀 그대로 터무니없다라는 거를 내일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저도 저쪽을 쭉 정찰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저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당 쪽에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할 예정이고 특히 공화국의 적 아까 얘기했는데 공론장의 적도 이번에 같이 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광훈, 이준석 이런 부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남성연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 갑니다. 제가 그때 개인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모욕죄 제가 최종적으로 형사 재판 이겼거든요. 네. 민사 이제 갑니다. 민사 간다. 네, 갑니다 이제. 오야,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막 또 이렇게 욕하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갑니다. 그러면 또 간다. 네. 아, 비판을 해라. 비판을 못 하니까 자꾸 막 협박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데 비판을 할 거면 하고 그런 걸로는 고소 안 합니다. 네, 또 근데 이제 협박하고 모욕하고 하면은 또 갑니다. 차라리 비판과 함께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쵸. 토론의 형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개인적인 뭐 협박이나 네. 그냥 그런 느낌이면은 할 거 다 해버린다. 다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황희두 이사님, 박주민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이고 예. 의원님 가서 좀 주무시고 내일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시간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네네. 아니 뭐 다들 모든 국민들 고생하시고요. 오늘 제가 강남 쪽에 강남 쪽. 저희 민주당 지역위원회 그 모임이 있다 그래서 잠깐 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더 진짜 하여튼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도 다 같이 지금은 하나가 돼서 더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또 내일 저녁 9시에 기분 좋게 힘내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내일 저녁 9시에도 생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셋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